일반 주식의 유상증자와 리츠 주식의 유상증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만 잘 하시면 어떤 면에서는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하나리츠가 매입할 자산, 그리고 기존의 하나리츠가 가진 장단점 등을 보고 실제로 매입을 할 만한 좋은 타이밍인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리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측면에서는 이제 사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리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가 크게 있었는데요. 일종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자산을 매입한다고 하면서, 즉 대규모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거의 20% 정도 빠지는 충격이 한번 있었는데요. 이런 주가 하락이 적정한 주가 하락인지 또는 과도하게 뉴스에 반응을 한 건지에 대해서 오늘 코비의 리츠 해설집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선 하나리츠는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리츠 중에 하나입니다. 상장은 작년에 했었고요. 배당은 4월, 10월 매 6개월마다 이제 2번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약 3천억 규모인데요. 한화생명이 전체 지분의 한 50%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리츠가 최근에 유상증자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저희 코어비트 기사에서도 한번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되는 이 장교동 하나빌딩입니다. 하나그룹의 이제 심장이죠. 본사 사옥으로 쓰고 있는데 이 자산은 본래 연식이 오래된 건물이지만 리모델링을 전체를 해서 실제로는 지금 이제 신축 빌딩하고 그 유사한 수준의 퀄리티로 리모델링이 이제 돼 있는 상황이고, 한화, 하나큐셀, 하나건설 등 하나 계열사들이 99% 이상 임차를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 청계천 앞에 있는 굉장히 프라임 자산이 편입이 됐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까요? 왜 일반 투자자들이 이 유상증자 하면 어떤 면에서는 경기 수준으로 이 유상증자를 싫어하는지,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데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일반적인 주식하고 리츠 주식, 주식은 동일한데요. 이 리츠가 일반 주식의 유상증자와는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주식 유상증자 할 때 어떨 때 유상증자를 많이 하나요? 주가가 오를 때. 주가 막 3천 넘어가고 이러면 기업들이 막 유상증자를 막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투자자들 돈이 막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전기차가 이제 좋아질 거니까 공장도 만들고 싶고 운영자금에도 투자를 하고 싶을 텐데요. 주가가 좋으니까 유상증자를 막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지어요. 그런데 이제 공장을 짓고 나니까 생각보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경험이 많은 투자자분들은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또 이 기업들이 주가가 좋아지니까 유상증자를 하는구나 해서 유상증자에 대한 나쁜 인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리츠 주식은 어떨 때, 시기로 보면요, 어떨 때 리츠 주식은 유상증자 소식이 나올까요? 바로 금리 인하 뉴스가 나오면 유상증자를 한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리츠라는 건 결국 현금 흐름이 몇 년 동안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 자체가 몇 년 동안 고정이 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배당이 올라가니까 리츠는 배당 주식 성격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다는 말은 당연히 배당에는 유리하니까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면 리츠 주식은 유상증자를 한다. 시기적으로. 그런데 일반 주식은 유상증자를 왜 싫어하냐? 결국 보면 불확실성을 싫어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공장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공장의 수율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일반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할 때는 한 20% 정도 디스카운트해서 증자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반면 리츠인 경우에는 이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산을 매입할지 확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료 수준도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만 돼 있으면 유상증자라는 게 일반 주식의 유상증자랑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츠 주식을 사고 파는 타이밍 측면에서 보면 일반 주식처럼 과도하게 주가가 급락을 한다든지 반응을 보이면 일반 주식의 유상증자와 리츠 주식의 유상증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만 잘 하시면 어떤 면에서는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하나리츠가 매입할 자산, 그리고 기존의 하나리츠가 가진 장단점 등을 보고 실제로 매입을 할 만한 좋은 타이밍인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화리츠는 우선 그 지역 거점으로 평촌, 중동, 노원, 구리 4개 지역 거점 오피스가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 공원 앞에 있는 이제 프라임 오피스입니다. 하나손보가 가지고 있는 여의도 4옥. 그리고 이번에 편입하게 될 장교동 하나빌딩 이렇게 되는데요. 운용자산 요약표를 보시면 딴 것보다는 매입 금액을 보시면 그 지역 4개 오피스가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규모가 적을 겁니다. 우선 자산으로 보더라도 여의도에 있는 하나손보 4옥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이제 18,000평 정도 되는 굉장히 이제 프라임 오피스이고요. 이거 이제 4,500억 정도에 매입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원, 평촌, 중동, 구리 4옥 보면 연면적 10,000평이 안 되는 5,000평 이제 언저리 정도의 중소형 거점 오피스입니다. 살펴본 대로 한화 리츠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본사가 좀 규모가 있는 빌딩에 지역 거점 4개 조그만 오피스가 있는 아주 중소형 리츠였죠. 그런데 이 중소형 리츠가 굉장히 큰 프라임 오피스를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리츠의 중요한 몇 가지 측면들도 빨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차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한화장교빌딩 인수하기 전에는 차입금 규모가 한 3,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장교동 빌딩을 매입하면서 4,000억 이상 추가로 차입하면서 차입 규모가 7,500억 수준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LTV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심히 이제 제가 본 부분은 변동금리 비중이 66%에서 52%로 줄어들었는데요. 아직까지 솔직히 변동금리 비중이 50%라는 점은 배당을 하는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분명히 위험성 측면에서는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금리는 어떻게든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변동금리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예를 많이 계속 들고 있는 게 레고랜드 같은 경우. 그래서 변동금리 비중이 52%라는 점은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배당에는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위험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52%도 아직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좀 높아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수익 측면에서 보시면 여느 스판서 리츠와 유사합니다. 하나 계열사들이 대부분 임차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는 소스 면에서는 한화그룹의 집중도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 주가 급락의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배당률이 전에는 6% 중반대였는데 목표 배당률이 그런데 이 자산을 편입하고 나면 5.8%가 된다. 그래서 배당이 줄어드니까 이 주가가 이제 빠지는 이제 그런데요. 우선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화장교동 빌딩은 지역에 있는 4개 거점 오피스보다는 분명히 프라임 오피스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러면 프라임 오피스의 임대 수익률은 지역의 거점 오피스보다는 당연히 조금 낮을 겁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강남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오피스텔보다 임대 수익률이 낮잖아요. 한 3% 정도의 임대 수익률로 거래가 되니까. 그러면 한화 장교동 빌딩 같은 우량한 프라임 자산을 사면서 배당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배당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냐, 아니면 적정한 규모로 배당률이 좀 하락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일 텐데요. 그러려면 매입 가격이 적정한지를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 가격을 봤더니 8천억 규모로 매입을 하는데요. 평당 가격이 3,6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신한 알파리츠 이제 리뷰를 했는데, 신한 알파리츠가 매입하는 시티스퀘어 자산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시티스퀘어를 그 시청역 앞에 있는 5년 된 건물을 3,700에 매입을 합니다. 전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다름이 있지만 그냥 평당가로 따지면 시티스퀘어를 3,700에 매입했는데 이 자산은 평당 3,600에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위치로 보면 센타원 옆에 있는 이제 한화장교 빌딩은 센타원에 바로 붙어 있죠. 그리고 청계천 앞에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 하고 나서 거의 신축급 건물로 리모델링이 된 걸로 보면 평당 3,600은 제가 보기에는 그 언론지상에 보니까 비싼 가격이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가격 면에서는 이 부분은 비싼 매입가 이 논란에는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임대료 부분인데, 사실 지금 서울 오피스 시장이 상당히 좋으면서 최근 도심의 임대료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센타원 같은 경우에는 NOC 기준으로 보면 임대료가 이제 4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한화장교동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몇 년 전 임대료 수준이니까, 왜냐하면 2025년 내년에 이제 임대료가 만기가 됩니다. 임차가. 그러다 보니 과거 몇 년 전에 책정된 임대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임대료보다 지금 있는 임대료가 좀 갭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한화장교동 빌딩의 임대차가 만료가 됐을 때 결국 어느 정도는 시장 임대료 수준을 따라는 갈 거니까 임대료 상승 여지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 매입 가격에 대한 적정성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결론 부분인데요. 이 주가가 4,000원 정도까지 빠진 점은 매수 타이밍이냐 매각 타이밍이냐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매각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SK리츠의 현금 흐름하고는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IR 자료에 보시면 향후에도 하나그룹이 보유한 그 코어 오피스는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라고 돼 있는데, 강남에 있는 한화생명의 서초 사옥이라든지 여의도의 63빌딩 다 상징적이고 좋은 자산들입니다. 결국 가격의 적정성 부분만 담보가 된다면 포트폴리오의 그 퀄리티를 높이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츠 운용사 부분인데요. 한화자산운용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점은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운용사가 아니라 자본금 규모 보시면 1조 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 투자 모두 다 영위하는 운용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종합자산운용사, 부동산에 특화된 전문 운용사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특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특화된 운용사는 부동산 로직에 따라서 운용사 운영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인 매크로적인 흐름을 보고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종합자산운용사가 조금 더 장점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 이번 한화리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의 SK리츠, 신한알파리츠 같은 경우에 등급상으로 보면 제가 한화장교동 빌딩의 가격을 보기 전까지는 사실상
등급에서 SA 쪽으로 가기보다는 BC 쪽에 있다가 이번에 한화장교동 빌딩 매입할 때 가격을 보고 스폰스 리츠 치고는 상당히 가격 면에서 시장 친화적인 가격을 책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 쪽으로 조금 더 등급 면에서는 하나리츠 같은 경우는 A 쪽으로 가깝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가 부분에서도 20%와 같이 그 큰 폭락은 어떤 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투자의 기회가 열린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주가 희석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생명에서 아마 기존의 지분율을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50%. 만약 그게 유지가 안 되고 그 일반 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더 출렁일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 유심히 보셔야 될 점은, 만약 하나생명이 기존 지분율을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 전체 이번에 유상증자 규모 4천억 중에 한화에서 2천억 정도를 가져가고 일반에 풀리는 규모가 2천억 정도다 하면, 하나리츠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 또 비중이 이제 높은 리츠 중에 하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보니까 뭐 게시판에도 보면 감정적으로 비싼 가격이냐, 다윗이 골리앗을 먹으려고 하네, 이런 부분인데, 투자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은 싹 걷어내고 냉정하게 공부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하나리츠에 대한 코비의 리츠 해설집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츠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시죠?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에다가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코비트가 좋은 답을 찾아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